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르부르게와 야기엘로나의 경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은 1차전에서 야기엘로나가 홈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확실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치러지는 경기로 세르부르게가 홈에서 반격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르부르게의 경기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직전 경기에서도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 불안과 공격 전개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상대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지만 1차전에서의 대패로 인해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기엘로나는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1차전에서도 세르부르게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위드주르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원정에서 신중한 운영을 하면서도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차전 대승으로 인해 부담이 적고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세르부르게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틈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차전은 세르부르게가 홈에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1차전에서 보여준 전력 차이와 경기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야기엘로나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르부르게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수비 뒷공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야기엘로나는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야기엘로나의 승리 혹은 무승부 가능성이 크며 저득점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야기엘로나의 우세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루가노와 NK 첼레의 경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은 1차전에서 첼레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치러지는 경기로 루가노가 홈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루가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경기에서도 불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시옹을 상대로 2대1 원정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며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루가노는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NK 첼레는 1차전에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프리모레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불안감을 노출했습니다. 첼레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을 노리는 팀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는 첼레가 원정 경기에 부담을 안고 보다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며 루가노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며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첼레는 1차전 승리로 인해 여유가 있는 만큼 수비를 단단히 구축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루가노가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공격적인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루가노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근소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첼레 역시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무승부까지도 노릴 수 있는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크며 저득점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피트 빈과 보라치의 경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은 1차전에서 보라치가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부를 가리지 못한 가운데 치러지는 경기로 라피트 빈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피트 빈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하트버그를 상대로 2대1 원정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며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보라츠는 1차전에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대등한 경기력을 펼쳤지만 전반적으로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승점을 확보하고 있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력이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운영을 더욱 강화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제한적인 공격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차전은 라피트 빈이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보라츠는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역습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과 홈에서의 강점을 고려했을 때 라피트 빈이보다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양상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서 저득점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라피트 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유르고르덴과 파포스 FC의 경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은 1차전에서 파포스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치러지는 경기로 유르고르덴이 홈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르고르덴은 스웨덴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며 강한 홈 경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이지만 1차전에서는 파포스의 견고한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며 답답한 공격력을 보이며 패배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홈에서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며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파포스는 1차전에서 효과적인 수비와 한방의 역습으로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공격적인 운영을 역이용해 추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파포스는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신중한 운영을 하면서도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유르고르덴이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는 틈을 활용한 역습이 주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전은 유르고르덴이 홈에서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1차전 패배를 만회하려 하겠지만 파포스 역시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유르고르덴이 홈에서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만 파포스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저득점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유르고르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비토리아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은 1차전에서 레알 베티스가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부를 가리지 못한 가운데 치러지며 양팀 모두 8강 진출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경기입니다. 비토리아는 이번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보아비스타를 상대로 2대1 원정 승리를 거두며 공격 전개에서의 조직력과 득점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레알 베티스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1대0 홈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여줬고 1차전에서도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으나 실점을 허용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베티스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신중한 운영 속에서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2차전은 비토리아가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며 레알 베티스는 이에 맞서 수비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과 경험 면에서 보면 베티스가 좀 더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며 비토리아가 홈에서 초반 강하게 밀어붙이더라도 베티스의 탄탄한 수비와 역습 전술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레알 베티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으며 치열한 경기 속에서도 득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저득점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베티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파나시나이코스의 경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은 1차전에서 파나시나이코스가 홈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근소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치러지는 경기로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중요한 일전입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는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으며 특히 수비 불안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잦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나폴리를 상대로 2대1 원정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냈고 공격 전개에서도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득점력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1차전에서도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보다 신중한 운영을 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아트로미토스를 상대로 1대1 원정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 전개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 원정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어 피오렌티나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2차전은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파나시나이코스는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면서도 빠른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1차전에서도 수비적인 불안을 드러낸 만큼 파나시나이코스가 원정에서도 이변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근소한 승리 혹은 무승부 가능성이 크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레기아와 몰데 FK의 경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은 1차전에서 몰데가 홈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근소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치러지는 경기로 레기아가 홈에서 반격을 노려야 하는 중요한 일전입니다. 레기아는 이번 시즌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선호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1차전에서 레기아는 원정에서 몰데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점했지만 경기 후반 반격을 시도하며 두 골을 성공시키며 홈 2차전에서의 희망을 남겼습니다. 반면 몰데는 1차전에서 홈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고 빠른 공격 전환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에서 강점을 보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상대의 압박에 다소 흔들리며 두 골을 허용했고 원정 경기에서는 보다 신중한 운영을 하면서도 레기아의 강한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몰데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레기아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몰데의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차전은 레기아가 홈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공격을 시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크고 몰데는 이에 맞서 수비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역습을 활용해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1차전에서 두 팀 모두 수비적인 불안을 드러냈고 공격적으로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다득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전력상 레기아가 홈 이점을 살려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레기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첼시와 코펜하겐의 경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은 1차전에서 첼시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치러지는 경기로 첼시가 홈에서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하며 리그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1대0 홈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였고 경기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상대를 압박하는 운영을 펼쳤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경향이 강해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1차전에서 홈에서 1대2 패배를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직전 경기에서도 세네르위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첼시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2차전은 첼시가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코펜하겐은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면서도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과 홈에서의 강점을 고려했을 때 첼시가 좀 더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며 다시 한번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양상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